이동식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차량 운행은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설치 현장으로 점점 다가오는 트레일러.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트럭이 난간에 부딪힐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 좀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봐야 알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죠 일단. 안 돼. 결국 뒷바퀴가 도로 밖으로 탈선됐습니다. 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돌고 나가면 반절밖에 안 걸려. 까져. 안 돼. 빠진다니까. 반절밖에 안 걸려? 전복되죠. 아. 운전대만 보고 나가. 설치할 장소가 코앞인데 결국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후진하기 시작하는 트레일러.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 아무리 소형 집이라고 해도 무게와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운송부터 쉽지 않습니다. 크레인이 와가지고 네. 저 차에다 옮겨 실어야 돼요. 작은 트럭으로 바꾸어 이동하기로 결정. 집을 들어올려 다른 트럭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크레인이 트럭 있는 곳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니 하우스의 크레인 줄을 연결하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이게 그래서 이 발을 기른 걸 써가지고 네. 이 당겨지는 각도를 덜 주는 거예요. 아. 바가 짧으면 확 당겨지니까 처마가 부서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길게 해가지고 아. 이 붙는 그거를 조금 줄여주는 거죠. 공간을 좀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집을 5톤 트럭에 옮겨 싣고 나서야 겨우 다시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인 집 설치. 크레인으로 7톤짜리 집을 들어올려 미리 설치해 놓은 철제 프레임 위에 정확하게 올려놓아야 합니다. 숙련된 기술과 집중력을 요할 뿐 아니라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고난이도의 작업. 타이니 하우스는 이동부터 설치까지 까다로운 일의 연속입니다. 한반원은 저기가 네. 안 좋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요거는 뭐 별로 이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집 설치가 끝난 후 분주하게 다음 일을 시작하는 작업자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연결해 커다란 판을 만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데크 판. 집은 6평인데 거의 이제 12평이니까 18평 정도 되는 복이 되는 거죠. 평수로 따지면. 타이니 하우스 제작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인데 그중 하나가 데크입니다. 집의 확장 개념으로 자연과 여유를 만끽하거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데크 작업. 그런데 데크 사이사이에 고정쇠를 끼워가며 작업을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벌어져 있는 나무 간격.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딱딱 붙여놓으면 나중에 비 와가지고 뿌르면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간격을 어느 정도 띄워주는 거예요. 드디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의 내부와 외부는 물론 눈길 닿는 모든 곳마다 온통 나무입니다. 자연으로 떠나고 싶은 도시인들의 로망을 이루어주는 작지만 행복한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6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지어졌는데요. 침실처럼 쓸 수 있는 독립 공간인 2층 다락방. 여기에 싱크대, 화장실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죠. 뭐 어떻든 분위기가 벌써 아담하고 여자들이 더 좋아하겠지. 근데 그런 데로 괜찮잖아, 아담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주 만족해요, 좋아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작은 집 열풍이 일어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타이니 하우스.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집들이 선보이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타이니 하우스 제작 전 나무를 일주일 정도 건조한 후 사용해야 벌레도 안 생기고 집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건조를 위해 한쪽에 쌓아둡니다. 주택 짓는데 여러 가지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단 골조 세우는데 이 나무가 질기고 벌레가 안 생기고 조미 안 먹고 탕이 안 나고 뭐 주택 짓는 데는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나무 종류를 끝낸 후 미리 건조해 놓은 낙엽송을 가지고 온 곳은 제재소입니다. 집짓기 첫 단계는 통나무를 필요한 형태와 크기로 손질하는 겁니다. 운반된 통나무를 대차 위에 올리면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겉껍질을 살짝 벗겨내고 뽀얀 속살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 형태로 잘라줍니다. 나무 껍질과 썩은 부분, 옹이가 있는 부분은 못 쓰기 때문에 통나무의 60% 정도가 건축용 목재로 만들어집니다. 일반 구조재로 쓰이는 목재가 140 사이즈, 그러니까 14cm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유 있게 키워놓고서 2차 공정에서 이제 제대로 맞출 거예요, 사이즈를. 그런데 한창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장대를 톱날에 끼워 기계를 멈춥니다. 그래서 왜 기계를 갑자기 멈추세요? 톱이 무뎌가지고 안 나가요. 아, 톱이 무뎌졌어요? 예. 아, 무뎌졌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이제 나무가 네. 반드시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아, 깨끗하게? 예. 톱날이 무뎌지면 불량이 나기 때문에 자주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통나무를 자르는 톱날답게 크기도 굉장히 대형인데요.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도 있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이거 엄청 기네요? 예. 이게 새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쓰던 거 새로 이제 연마를 해온 거예요. 아, 연말을? 여기서 이게 톱 몸이고 몸체고 여기서 네. 손을 만져보면 여기가 조금 나왔어요. 아, 날카롭다고요? 예. 새 것과 무뎌진 톱날이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써보면 무뎌진 게 톱이 무딘 나무인데 나가는 걸 보면 알아요. 아, 나가는 걸 보면? 예. 자기 키보다 훨씬 큰 톱날을 들고 옮기는 작업자. 조심스럽게 대차에 톱날을 끼웁니다. 그리고 기계를 돌려 톱날의 자리를 잡은 후 나사로 단단히 고정을 해줍니다. 양쪽에 버텨주는 게 없잖아요. 양쪽에 버텨주라고 대주는 거예요. 작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한쪽에선 작업자가 방금 1차 가공이 끝난 목재 더미를 지게차에 실어 다시 어디론가 옮기는데요. 바로 옆에 위치한 또 다른 공장입니다. 여기선 뭘 하려는 걸까요? 가공을 해야죠. 일단 대패로 깎아야지. 깎아야지 격세.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나무의 거친 표면을 깎아내는 2차 가공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기계에 뭔가를 뿌리기 시작하는 작업자. 기름이야? 네. 이거 왜 뿌려주세요? 나무 자동으로 미끄럽게 잘 나가기 위해서. 목재가 기계 위에 올려지면 나무가 대패날을 통과하면서 원목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짓는 데 필요한 목재의 정확한 사이즈도 이 과정을 통해 맞춰집니다. 한 번에 서면이 깎이는 거예요. 한 번에 되게 깎아요. 예. 목재는 기다란 기계에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4개의 대패날을 통과하면서 거칠었던 표면이 매끈하게 깎여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2차 가공도 끝이 납니다.
나무의 표면이 가공 전과 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타이니하우스의 기초인 바닥 철골 프레임 작업이 진행되는 날인데요. 나무로 된 집이지만 좀 더 견고하게 바닥은 철제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주문 들어온 6평짜리 집을 짓기 위해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 프레임을 제작합니다. 이 밑에도 지금 틀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 이 집 밑에요? 아, 이거 밑에요? 예, 예. 그 받침대 같은 기초, 예, 거예요? 기초죠, 기초. 맨 처음에 첫 단계입니다, 이게. 길이에 맞게 철제 파이프를 절단하고 용접하는 작업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과정은 철제 파이프에 유성 페인트를 도색하는 일입니다. 부식 방지도 있고 미관도 좋게 하고. 페인트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한쪽에 부엌과 화장실이 같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거실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타이니하우스 제작 7일째. 바닥 기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레이저 수평기를 이용해 열심히 수평을 맞추고 있는 작업자들. 건물의 기본이 수평하고 수직이다 보니까 바닥 수평이 안 맞으면은 전체적인 높이가 들쭉날쭉거려요. 그래서 수평이 딱 맞아야지 전체적인 높이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게 틀려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수평을 맞춘 후 프레임 위에 두껍고 튼튼한 TNG 합판을 올립니다. 부엌 쪽에도 바닥재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근데 높이가 달라 보입니다. 싱크대 쪽에서 물이 셀 경우에 다른 마루 쪽으로 퍼지지 말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이 새면 물이 어디로 빠져요? 여기 밑으로 빠지는 거죠. 여기 따로 이제 이쪽에다가 남해 하나 셀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이게 면이 다 똑같으면 온 집안에 물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물이 같이 퍼지는 거죠. 목조 주택의 특성상 방수 시스템과 습기 방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엔 난데없이 바닥에 검은색 용액을 바르는 작업자. 어떤 용도일까요? 습기 방지하려고 발라주는 거예요. 습기 방지요? 예, 밑에서 올라오는 습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양면 양쪽으로 다 발라줘요. 그럼 이 위에 합판을 또 올려요? 예, 또 올려요. 이중으로. 예, 2겹. 바닥에 설치된 합판에 습기가 스며들면 나무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앞뒤로 미칠 페인트를 꼼꼼히 발라 예방을 해줘야 합니다. 뼈대가 집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기초 바닥 작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타이니하우스 제작 10일째.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나무집 시공이 시작됩니다. 공장 안에서 작업자들이 바닥에 목재를 놓고 신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타이니하우스의 뼈대가 되는 벽체입니다. 나무집은 골조도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아닌 나무로 세웁니다. 여기 왜 원목을 2개를 대는 거예요? 틀을 짤 때 아래 위가 다 있어야 되니까 2개를 자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2개 사이에 기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사이에요? 벌려야죠. 표시만 하고. 나중에 이 2개를 벌려야 그럼요? 네. 벽체를 만들려면 양쪽에 같은 사이즈의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상 편의를 위해 2개를 함께 제작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이어붙여 벽체 하나가 슬슬 모양을 잡아갑니다. 형태가 잡힌 후 정체모를 끈을 준비하는 작업자들. 만들어진 벽체를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겨 고정을 합니다. 과연 이 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사이가 벌어져서 걔들을 조여져서 딱 붙여서
못을 박아요. 이게 나무가 벌어질 수 있어가지고. 나무가 한 개가 아니고 예.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개들을 정확하게 붙여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목재가 이어져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발을 이용해 붙여줍니다. 드디어 한쪽 벽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장정 5명이 함께 들어야 할 만큼 상당히 무거운데요. 이렇게 세운 벽체는 정확한 장소에 단단히 고정을 해줍니다. 한 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4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사면을 다 만들어야죠. 앞, 뒤, 좌우. 같은 방식으로 앞, 뒤, 좌우 4면의 벽체가 제작됩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나무를 이어붙여야 하기 때문에 몇 시간 내내 타전기로 못을 박아야 해 체력 소모도 많은 작업입니다. 1층의 벽체를 세우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2층 다락방 골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공간 활용성도 좋고요. 왠지 요즘 어릴 적에 다락방의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도 나고 훨씬 더 아늑하고 좋죠. 6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2층에도 방을 하나 더 만들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타이니하우스 제작 13일째입니다. 처음 보는 자재가 공장에 등장했습니다.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단열재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단열재요? 네. 단열재로 지금 벽을 세우고 그 사이에 이것들을 채워놓는 거죠. 인슐레이션은 목조주택 단열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열재로 여러 겹의 공기층을 통해 단열 효과가 생기는 재료입니다. 목조주택의 특성상 습기를 막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단열입니다. 벽체, 골조 사이사이와 천장까지 크기에 맞게 재단된 인슐레이션을 빈틈없이 채워 넣습니다. 단열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얘들이 부풀어 올라서 이 속을 꽉 메꿔주는 거죠. 단열 작업이 끝나면 내외부 벽체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는데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외부와 내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벌써 타이니하우스 제작 14일째. 공장 한편에서 열심히 대패를 밀고 있는 작업자.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2층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작업입니다.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분명히 계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절단하는 방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양의 계단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전기 원형 톱으로 1차 절단 후 톱으로 다시 한 번 잘라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계단 판이 얹혀지는 거죠. 이렇게 착착.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 나무 재단이 끝나면 타이니하우스 내부로 들어가 바로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뚝딱하는 사이 계단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계단 사이에 서랍이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수납 공간이요? 서랍이네요, 그러니까? 네, 서랍. 여기는 열면은 조그만한 창고가 되는 겁니다. 공간을 다 쓰는 거네, 진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이 선, 절대 앞으로, 저 앞으로. 타이니하우스 설계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모든 구조물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집이 6평밖에는 안 돼 기존 가구들은 사이즈가 커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가구들이 맞춤 제작됩니다. 식탁 편한 식탁. 접이식으로 해야 돼요. 벽으로 접 올렸다 내렸다. 듣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구나 뭐 이런 거 조그맣게 제작해서 최대한
짜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탁도 공간 차지를 작게 하기 위해 접이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소형 주택에 쓰기 편하게 만들어진 작은 식탁도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간 가구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신발장 완전 부착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 여기다 부착을? 네. 안에다 하면은 이제 그 좁은 공간에 이것도 많이 튀어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또 이제 그 사용 공간이 적어지고. 신발을 밖에 두면 비나 눈이 올 때 젖는 불편함이 있어 신발장은 꼭 필요한데요. 외부에 부착을 함으로써 공간 활용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냄새도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가구 제작까지 마무리되고 보름간의 고생 끝에 드디어 타이니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내부 마감은 항균 효과와 향이 좋은 편백나무로 마무리했고 좀 전에 제작한 식탁도 제자리에 설치됐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도심 속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늘면서 타이니하우스가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집 크기에 따라 다양한 가구들이 설치돼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데요. 다른 집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린이용 침대예요. 2층 침대. 작은 공간에 2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층 침대보다는 2층 침대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모양은 이 모양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는 할 수 있어요. 성인용도를 원하신다면 뭐 1층 침대도 가능해요. 좀 더 사이즈 크게 해가지고. 네, 그렇죠.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수납 공간인 옷장과 이불장. 그 외의 장들은 기존의 가구 사이즈보다 작게 제작, 설치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성품으로는 극대화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맞추어서 맞춤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사이즈별로는 다 나올 수가 있어요.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제작 가구로 작지만 알찬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늦은 밤 공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마당엔 대형 트럭이 들어오고 한편엔 지게차까지. 무슨 일일까요? 이 집을 실어야죠. 아, 집이 오늘 나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 낮에 이동하면 교통량이 많아 힘들 뿐 아니라 주변에도 피해가 돼 한밤중에 이동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가지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10톤 가까이 드는 무게 때문에 운반이 쉽지 않습니다. 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뒷바퀴가 들려버린 지게차. 트럭에 싣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결국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뒤에 타야 되겠어. 조금 부족해. 제가 그럼 뒤에 타야지. 중심을 잡기 위해 작업자 한 명이 지게차에 올라탑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위험한 작업이라 이렇게 하면 좀 힘이 돼요. 다시 재개된 작업. 이번엔 다행히도 집이 무사히 트럭에 실렸습니다. 또 다른 집의 운반을 위해 지게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에 쓰려는 걸까요? 바퀴가 달린 사각형 물건을 집 쪽으로 끌고 가는 작업자. 대차라는 건데요. 바퀴 역할을 해도 이제 끌고 나오는 거죠. 아, 집 밑에서? 네. 이걸 이제 들어가지고 밑에 넣을 거예요. 무거운 집을 조금 수월하게 운반하기 위해 바퀴 역할을 하는 대차의 힘을 빌립니다. 아무래도 이 상태로는 이동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게발이 여기 안에까지 들어오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집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다른 한 대를 더 추가시켜서 같이 하려나 봐요. 옆에 집 때문에? 네네, 저게 이제 다니까. 지게차 한 대는 불가능해 한 대가 더 합류. 양쪽에서 2대의 지게차가 함께 집을 들어올립니다. 내리고! 내리고! 내려! 내려! 밀어야 되는데 다 왔는데. 집 아래 대차를 끼우고 지게차로 밀면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동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또다시 지게차 바퀴가 들리고 말았습니다. 무겁네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앞에 계시다가 뒤로 오신 거예요? 아, 이제 밀어줘야 되니까 턱이 있으니까. 아, 턱 때문에? 네, 저거 이제 구실을 다 한 거예요. 자기 구실. 한밤중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동식 하우스 이동. 밤 9시쯤 시작된 작업이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운동할 때 빨리 못 가요. 뭐 보통 40km, 30km, 40km 이렇게 해서 날 새도록 갑니다. 오늘 갈 거리가 한 250km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250에서 좀 늘어나면 280.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30km, 40km 가면 10시간 잡아야 맞죠? 10시간, 12시간 잡아야죠. 드디어 시공 현장으로 집이 출발합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작지만 알찬 타이니 하우스.